141페이지. 자, 공동소유. 자, 공동소유 잠깐 한번 이론 정리해 볼게요. 공유, 일단 지분부터 할까? 지분. 자, 지분은 공유에서 지분 처분이 자유죠, 그죠? 처분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하부에서는 지분 처분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전원동의 필요하죠. 전원동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총류에서는 아예 지분이 없죠. 총류에서는 지분 아예 없습니다. 그죠? 아예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 자, 공유물의 처분, 변경, 이거 어떻게 했죠? 공유물. 전원동의. 그 다음에 공유물의 이용계량. 이거 지분 과반수. 그 다음에 보존행위는 각자. 그 다음에 합유물의 법 조문상으로 처분 변경, 이거 전원동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보존행위는 각자. 이렇게 나오죠. 보존행위 각자. 그 다음에 총류물은 이거는 처분이거나 그 다음에 보존이거나, 이거 다 뭐가 필요해요? 총의 결의 필요하다라고 하죠. 총의 결의가 필요하다. 자,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분할, 공유물에서 분할하는 거 어때요? 원칙은 자유죠, 그죠? 공유물 분할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5년 내에서 분할 약정할 수 있죠, 그죠? 분할 약정 가능해요. 5년 내에서. 그 다음에 이거 5년 내에서 다시 갱신할 수 있다 어때요? 예? 자, 다시 5년 내에서 불분할 약정할 수 있습니다. 그 불분할 약정한 것을 다시 5년 내에서 갱신한다. 가능합니까? 예, 갱신 안 되는 것은, 연장 안 되는 것은 환매 특약 할 때 기간 정한 거, 환매 기간 말입니다. 환매 기간은 연장 안 돼요. 즉, 약정으로 갱신 안 돼요. 다른 것은 다 갱신돼요. 환매 기간 그것만 연장 안 됩니다. 그죠? 약정으로 연장 못 해요. 이것도 5년 내에서 갱신 가능해요. 5년 내에서 갱신 가능하다. 5년 내에서. 자, 그 다음에 분할 방법은 협의분할, 그 다음에 재판상의 분할, 협의분할이거나 재판상의 분할이거나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공유자 전원이 있다. 참여해야 된다. 그죠?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분할 협의도 무효, 분할 판결도 무효예요. 원고든 피고든 간에 소송의 당사자로 다 들어가줘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진 상태에서 분할 판결 내리지면 이거는 무효예요. 판결이 무효입니다. 이거는 판결 자체가 아예 무효. 전원이 다 참여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협의분할 방법에 3가지가 있습니다.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배상. 이 셋 중에 어느 쪽으로 합의하든 상관없지, 그죠? 셋 중에 어느 쪽으로 합의하든 상관없고, 재판상의 분할은 원칙은 어떻게 합니까? 원칙은 현물 분할해야 되고, 현물 분할할 수 없다거나 현물 분할하면 가액 감소가 너무 심하다. 이런 경우 경매에서 대금을 나눠주는 거죠, 그죠? 예외적으로 바로 대금 분할합니다, 그죠? 원칙은 현물 분할, 예외적으로 대금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가격 배상 방법, 이 방법은 적어도 법 조문상으로 재판상의 분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판례가 가격 배상, 재판상의 분할에서 가격 배상을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분할의 효력은, 협의 분할은 언제 분할의 효력이 발생합니까? 협의 분할은 분할 등기시죠? 분할 등기시에 분할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재판상의 분할은 언제? 판결 확정 시에 분할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근데 소송이 진행 중에 만약에 조정이 성립되었다면 조정 성립되었다면
조정 조서 가지고 분할 등기해야 돼요. 이거는 분할 등기 시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유물은 합유물은 이거는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할 못해요. 그죠? 원칙적으로 분할하면 안 됩니다. 다만 조합이 해산했을 때, 이 말은 동업 다 끝났을 때 말입니다. 동업 다 끝났으면, 이제 동업 다 끝났으니까 이제 나눠 가져야 되겠지. 그죠? 이때는 분할할 수 있습니다. 분할하는데 공유물 분할 방법에 따라요. 공유물 분할 방법에 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총유물은 분할돼야 안 돼요. 이거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죠? 총유물 어떻게 분할하겠습니까? 이거는 아예 불가. 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자, 75번 보시면 공유로 되는 경우 모두 묶은 것은 기억의 타인 물건에서 발견된 매장물. 자, 남의 땅에서 만약에 매장물을 발견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이제 관공서에 신고하고, 그다음에 소유자가 안 나타나면은, 그러면 이거 발견자와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절반하죠. 발견자와 그 토지 소유자가 절반해요. 절반하기까지는 일단 공유이겠죠, 그죠? 일단 공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상린관계에서 경계표 담. 자, 경계표, 그 다음에 담. 이거 공유로 추정하죠, 그죠? 공유로 추정해요. 법 전문상으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발생되는 공유 중에서 공유로 추정되는 경우는 이거 한 개입니다. 자, 경계선에 있는 경계표 담 국어. 이거는 공유로 추정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공유물에서 나온 과실은 당연히 공유자들의 공유가 되겠죠, 그죠? 공유물에서 나온 과실이니까. 그 다음에 건물의 구분 소유에서 공용 부분. 당연히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로 공유합니다. 그 다음에 종중재산은 뭐죠, 이거는? 이거는 총유죠, 그죠? 종중재산은 이거는 총유입니다. 총유. 한 가지 혹시 높아심에 종중이어도 말이죠. 이 종중은 대부분 비법인 사단이지만, 비법인 사단인데, 다만 설립등기를 하게 되면은 설립등기했다 이러면 사단법인이 돼요. 설립등기하면 사단법인 됩니다. 자, 비법인 사단이면 그 총유재산은 종중원들의 총유입니다. 그런데 사단법인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법인이 되었다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법인의 단독 소유입니다. 그죠? 자, 법인 자체의 단독 소유예요. 법인의 단독 소유가 된다. 이것도 혹시 어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자, 사단법인이 설립되었다면 그럼 법인 자체의 단독 소유가 됩니다. 사단법인이 안 되었을 때, 비법인 사단일 때, 이때는 종중원들의 총유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76번에 틀린 것은 2번을 보시면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해서 각각 일부분을 소유할 때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에 관해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다. 자, 이건 뭐죠?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해서 각각 일부씩 소유한다. 이게 뭡니까?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해서 각각 그 구분 소유잖아요. 그죠? 구분 소유에서 공용 부분. 이거 분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구분 소유에서, 약간 말하자면 집합 건물에서 공용 부분은 이거는 분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공유자가 1년 이상 공유물의 그 관리비 이걸 연체한다. 이러면 다른 공유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이 말은 시가로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공유물의 관리. 자, 관리는 지분 과반수를 결정한다. 맞죠? 자, 관리는 지분 과반수인데 다만 관리 중에서도 보전행위는 각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관리는 지분 과반수 맞아요. 그 다음에 77번에 1번 보시면 토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시효에 의해서 그 토지를 성역지로 하는 지역권을 취득하더라도
다른 공유자는 그 지역권을 공유하지 못한다. 자, 토지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시효에 의해서 그 토지를 성역지로 하는 지역권을 취득했다. 이 국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뭐가 문장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토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시효에 의해서 그 토지를 요역지로 하는 지역권을 취득하겠죠. 어떻게 성역지로 하는 지역권을 취득하겠습니까? 그죠? 요역지로 하는 지역권을 취득하더라도 다른 공유자가 그 지역권을 공유하지 못한다? 해야 안 해요? 한 사람만 취득하면 나머지는 같이 취득한다 그랬잖아요. A, B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C가 있고 A가 이 땅을 요역지로 옆에 땅의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면은 다른 사람은 같이 취득한다 그랬죠. 한 명만 취득하면 나머지는 같이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권을 이 사람도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죠? 맞죠? 한 사람만 지역권을 취득하면 나머지 사람은 자동으로 이 지역권의 공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 3, 4는 뭐 됐고, 그 다음에 5번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으면은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공유에서는 지분 처분이 자유죠. 자, 78번에 1번은 뭐 나온 얘기고 1번 되었고 그 다음에 2번에 공유물의 처분을 위해서는 공유자 과반수 합의를 요한다. 자, 지분 공유물 처분입니다. 이거는 전원동이죠. 전원동이. 그 다음에 3번은 보지 마시고 아예 우리 시험 이렇게 안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4번에 각 공유자는 불무달 특약할 수 있으나 5년 넘지 못한다. 맞습니까? 5년 넘지 못하지, 그죠? 불무달 약정. 이것도 각 공유자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이 사람이 국어에 문제 있어요. 공유자 들으면, 그죠? 공유자들이 불무달 약정할 수 있는데, 공유자들이 불무달 약정할 수 있는데, 5년 범위 내에서, 그죠? 5년 한도 내에서 하는 거죠. 5번에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해서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거? 알아요, 몰라요? 자, 예컨대 A, B가 공유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예컨대 각 1억씩 돌아가게, 한 1억 정도 돌아가게 이렇게 잘랐습니다. 잘랐는데 B가 분할받은 부분이 이게 하자가 있습니다. 하자가 있어서 뭐 이거 예컨대 완전 무용지물이다라고 가정해요. 완전 무용지물이다라고 가정하면은 그럼 B는 A에게 분할 협의를 해지하겠다. 분할 협의를 해지하겠다. 재분할하자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재분할하자라고 요구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하자가 이렇게 안심하다. 그래서 하자 때문에 이게 시가가 사실은 한 6천밖에 안 된다. 이러면 B가 A한테 2천만원 손해배상해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겠죠. 마치 A가 이 부분을 B한테 판 것처럼 말입니다. 자, 공유물이 분할되면은 자, 이쪽에 만약에 하자 있다면은 이 사람은 공유 지분의 비율로 B한테 손해배상 또는 해제당해요. 그 뜻이죠, 그죠? 자, 분할했을 때 하자가 있으면 하자에 대해서 B가 E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하자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뭐 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고, 그렇게 안 심하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79번에 값을 병이 각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4분의 1로 공유한대요. 자, 그 다음에 병이 여기는 4분의 2, 여기는 4분의 1, 여기 4분의 1 이렇게 공유하고 있대요. 1번에 갑, 을병에 의해서 건물이 제3자에게 임대되었을 때 을병의 합의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제3자 정한테 임대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쪽에서 차임 연체해서 해지하겠대요. 이때 두 사람이 해지하겠다. 자, 이거 된다.
임대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든 이거는 공유물의 이용이니까 지분 과반수 그죠? 지분 과반수라 해야 돼요. 요런 과반수 아니죠 그죠? 반수죠 반수. 저 반수 넘어야 돼 그죠? 반수 넘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X고 2번에 갑을 병은 동등하게 건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자, 공유물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라든가 기타 관리비는 지분의 비율로 부담하겠죠. 지분의 비율로 부담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병으로부터 그 지분을 양수받은 자는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지분 취득으로 갑을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갑을에 대해서는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가 있다. 병으로부터 지분을 양수받은 자, 병이 지분을 팔았대요. 그 지분 이체 등기 안 하면 그 지분 취득으로 갑 및 을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지만 갑 및 을에 대해서는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이 병이 정에게 지분을 매도했답니다. 이때 지분 이전 등기, 지분 그 이전 등기를 안 했대요. 자, 이걸 등기를 안 했다. 이랬을 때 이 정이 지분 취득으로 갑을에게 대항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내가 이 땅의 공유자다. 내가 4분의 지분권자다. 이런 얘기를 제3자에게 할 수가 당연히 없고,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지분을 이사에게서 샀다. 이러면서 내가 4분의 지분권자니까 나도 4분의 1의 비율로 이 땅을 쓰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분 주장할 수 있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거 지분 이전은 물권 변동이잖아요. 물권 변동은 아예 등기 안 하면 아예 안 되잖아요. 그죠? 등기 안 하면 지분 이전의 효력이 아예 안 생겨나요. 이거는 제3자에 대해서나 당사자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 제3자지 뭐. 제3자고 이게 다 제3자고 이 사람 사이에서도 이 두 사람 사이에서도 지분 이전의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지. 이거는 물권 변동이니까. 지분 이전은 물권 변동입니다. 그죠? 소유권 이전. 이거는 소유권 이전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는 소유권 이전 안 돼요. 그죠? 자, 다시 지분을 팔았을 때 이전 등기 안 하면 아예 지분 이전의 효력이 아예 안 생깁니다. 이거는 제3자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당사자 사이에서도 안 생겨요. 그 다음에 4번에 정이 그 건물을 무단으로 자신 명의로 등기했을 때 갑은 단독으로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부동산이 제3자 정에게로 무단히 이전 등기되어 있답니다. 무단히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 이랬을 때 이때는 이 등기 말소하라 이 청구는 보전행위죠. 보전행위는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죠. 그죠?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에 갑이 자기 지분을 포기했다. 그 지분은 을 그리고 병에게 그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자, 포기했을 때하고 또 어떤 경우죠? 상속인 없이 사망했을 때, 그죠? 상속인 없이 사망했을 때. 자, 원래 죽었을 때 지분 상속됩니다. 근데 그 상속인이 없다. 이러면 다른 공유자에게로 지분의 비율로 넘어가요. 자, 그러면 그냥 상속에서 자, 원래 공유 지분은 상속이 돼야 안 돼요? 공유 지분 상속돼야 안 돼요? 상속돼요. 상속됩니다. 다만 상속일 없이 죽었을 때 말입니다. 그때 그 사람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유로 가는 거예요. 지분의 비율로 나눠지는 거죠. 그죠? 그래, 합유 지분 어떻습니까? 합유 지분은 상속돼야 안 돼요? 이거는 특별한 사정 없다면 상속 안 돼요. 상속하기로 만약에 약정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상속이 안 됩니다. 그죠? 합의 지분 상속 안 되고 총유에서는 지분 없으니까 얘기할 거리도 아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80번에서 1번에
상가 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한다. 이거는 공유자 지분 과반수로서 결정해야 된다. 어때요? 자, A, B, C 공유물인데 이걸 제3자 D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임차인의 차임 미지급 때문에 폐지하겠다 라거나 또는 기간 만료되어서 다시 갱신하겠다라든가 또는 이쪽에 상가일 때 갱신 요구 들어왔을 때 그 갱신을 거부하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유물의 이용에 관한 것들입니다. 공유물의 이용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지분 과반수를 그죠? 지분 과반수를 결정하는 거예요. 지분 과반수를 결정하니까 자 OX 그죠? 자 갱신 거절 통지도 이용에 관한 거예요. 이용에 관한 거니까 이것도 지분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이번에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기로 정한 지분 과반수 지분의 그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해서 소수 지분권자가 점유 배제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자, A가 3분의 1, B는 3분의 2의 지분으로 공유하는데 B가 이쪽은 나 혼자 쓰겠다 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공유물의 이용 방법을 정한 거예요. 이쪽은 나 혼자 쓸 테니까 저쪽은 당신이 쓰라 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해도 괜찮아요. 지분 과반수는 괜찮아요. 자, 그리고 B가 그것을 C한테 사용 수익을 허락한 거예요. 이제 허락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다. 말하자면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용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소수 지분권자가 이 사람한테 점유 배제 청구하겠다. 이 말은 나가라, 그죠? 나가라 라고 점유 배제 청구하겠다. 자,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이 사람은 적법 점유자입니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겠다. 어때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거 있으면 이 사람한테 해야 돼요. 이쪽에다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이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3번 했죠? 했습니까? 3번에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기로 정한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 수익 허락받은 점유자에게 소수 지분권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4번에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가 공유 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 방법으로 적법해요. 이때 사의 경우에 공유 토지를 전혀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있는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그 사람의 지분만큼 부당이득 반환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자, A, B. A는 3분의 2, B는 3분의 1. 이때 과반수권자가 이쪽은 나 혼자 쓴다 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배타적으로 혼자 이거를 지배해요. 그래도 괜찮다. 괜찮습니다. 자, 그래도 괜찮아요. 과반수권자는 이용 방법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이쪽에 큰 길이 있는데, 이쪽에 길이 있는데, 이렇게 정해버리면 이 사람은 여기를 못 쓰게 되겠지, 그죠? 이게 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B는 A한테 지분 비율만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해요. 그죠? 그 다음에 81번에 틀린 것은 1번에 상호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했을 때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가 없다. 상호 명의신탁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상호 명의신탁 다른 말로 이런 거 알아야 되는데 구분 소유주 공유 뭐라고요? 구분 소유주 공유 뭐라 그래요? 구분 소유주 공유. 자, 구분 소유주 공유가 어떤 거였습니까? 구분 소유주 공유. 자, 만약에 A와 B가 이거 원래 공유하는 땅이에요. 공유하는 땅인데 둘이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자르자고
이렇게 자르자고 분할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했는데 분할 등기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럼 지금 분할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분할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이쪽은 내 땅, 이쪽은 당신 땅으로 정해졌죠, 그죠? 정해졌습니다. 이런 게 바로 구분소주 공유죠, 그죠? 구분소주 공유. 등기부상에는 아직 공유로 나와요. 맞죠? 자, 다시 내부적으로는 이쪽은 내 땅, 이쪽은 당신 땅으로 결정된 거 맞죠, 그죠? 각자 특정 부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근데 등기부상에는 뭘로 되어 있다? 공유로 나와 있습니다. 공유로. 그래서 대외적 관계, 외부 관계에서는 이거는 공유로 취급되는 거예요. 이게 구분소주 공유입니다. 이런 경우는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원래 이게 갑땅이에요. 갑땅인데 워낙 큰 땅입니다. A도 사고 싶고 B도 사고 싶은데 둘 다 돈은 모자라요. 그래서 잘라서 이쪽은 A가 샀고 이쪽은 B가 산 거예요. 그럼 원래 분배를 해가지고 분할 등기해서 각 이점 등기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니까 그냥 각 2분의 1씩 전체 땅에 대해서 2분의 1씩 지분 등기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분명 A는 이쪽을 샀잖아요. 이 사람이 이쪽을 샀죠. 각자 자기 소유 부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등기부상에는 전체 땅을 둘이 공유하는 것처럼 나오죠, 그죠? 이런 게 바로 구분소주 공유, 다른 말로 사무맹신다 이라 그래요. 자, 이런 경우는 분할 청구하겠다. 이거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분할 청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요선을 기준으로 분배를 해서 분할 등기하고 이쪽에 B 지분을 A에게 넘겨주는 거고 이쪽에 A 지분은 B에게 넘겨주는 거고 지분은 몰아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분할 청구할 일은 아니라 그랬죠. 그죠? 자, 구분소주 공유는 분할 청구 못해요. 지금 분할 청구 못하는 거 몇 가지 나왔네. 공유에서도 분할 청구 안 되는 거. 공유임에도 불구하고 분할 청구 안 되는 거. 자, 아까 뭐가 나왔어요? 집합 건물에서 공용 부분. 자, 집합 건물에서 공용 부분. 그 다음에 대지 부분. 이거 분할할 수 있겠습니까? 분할하면 안 되겠죠, 그죠? 집합 건물에서 대지. 그것도 공유 맞죠? 공유지만 그거 분할하면 안 돼요. 판례도 나와 있고 법 조문도 있고. 그 다음에 자, 경계선상의 경계표, 그 다음에 담, 국어 이거 공유로 추정되는데 분할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떻게 분할하겠습니까? 그죠? 경계선이 있는 건데 자, A, B 경계선에 이게 담이 있는데 이거 공유지만 어떻게 잘라 이거를? 불가능하지, 그죠? 못 자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렇게 구분소주 공유. 구분소주 공유.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상호맹신탁. 여기서는 분할 청구가 이건 분할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경매에 의한 공유물 분할 이게 허용되지 않는다. 자, 건축 허가 안 받았습니다. 건축 신고 안 하고 지은 건물이에요. 만약에 둘이 지었다면 공유 맞겠죠, 그죠? 두 사람이 건축 허가 안 받고 신고도 안 하고 지었다면 두 사람이 공유하겠죠. 공유하는데 이거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그런 거래요. 철거될 건물이죠, 그죠? 철거되어야 할 건물이에요. 이런 불법 건축물을 공유한답시고 이걸 분할하겠다. 이건 안 돼요. 근데 다만 자,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또는 건축 신고했습니다. 근데 사용 승인을 못 받았다. 이런 경우는 불법 건축물 안 봅니다. 그때는 분할 인정해 줍니다. 그죠? (3번에)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관한 사용 수익 특약은 공유자 특정 승계에게도 승계가 된다. 자, A, B가 이 공유물의 사용 방법, 이 관리에 관해서 약정한 특약이 있다. 이랬을 때 만약에 A가 지분을 C한테 팔면은 이 사람도 이 특약을 지켜야 됩니다. 자, 관리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은 지분 승계인에게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거기 원칙인데 예배가 있지만 일단은 원칙이 그래요. 그 다음에 4번은 뭐 다 하실 거고 5번에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한다.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한다. 어떤 경우입니까? 자, 보세요. A, B, C가 공유하는 땅인데 A의 지분이 말입니다. 이게 D액으로 지분이 이게 D액으로 무단히 이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D가 이 사람의 지분 등기 관련 서류 다 이자가 위조해가지고 이 사람의 지분을 자신에게로 등기해 놓은 거예요. 무단히 등기했습니다. 이때 다른 공유자가 나서서 이 공유물을 보존한답시고 그 지분 등기 말소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 오지랖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죠? 맞죠? 남의 지분을 왜 이자가 되찾아요? 이자가 찾거나 말거나 그건 이자가 소관이지 이 사람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바로 이렇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지금 주장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자, 다른 사람의 지분 이걸 이자가 대배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나설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 이건 안 된다. 자, 이런 그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말이죠. 한번 보세요. 자, A, B, C가 공유하는데 만약에 D가 나타나서 내가 A는 사실은 지분권자가 아니고 내가 이 땅의 지분권자다. 지분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은 내가 진짜 지분권자다. 라고 주장하고 나섰을 때 이때 A가 아니다. 내가 진짜 지분권자다. 라고 자기의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다. 확인 소송은 입 다물어라. 이런 소송입니다. 조용히 하라. 떠들지 마라. 이런 소송이에요. 어떻습니까? A가 나서서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사람의 지분을 가지고 그거는 A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때 A가 나서서 아니다 그거는 분명히 내 거다. 떠들지 마라 라고 확인을 구하는 소는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데 C가 나서서 말입니다. 그거는 A 지분 맞대 이러면서 소를 제기하겠다. 말 돼 안 돼요? 말 안 되죠. 그죠? 자, 이 사람 지분을 왜 이자가 확인을 구합니까? 맞죠? 이거 말이 안 돼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A, B, C가 있는데 D가 나타나서 이 땅은 내 땅이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어요. 이 땅은 내 땅이라고 나섰습니다. 이때 C가 D에게 말이죠.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데 자신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거 이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공유 땅이다. 라고 공유 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겠다. 이러면은 이 사람들의 지분도 이자가 다 확인받겠다는 소송이에요. 이런 건 못해요. 남의 지분의 확인을 구하겠다 말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남의 지분을 이자가 대배적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건 인정 안 됩니다. 대충 감이 잡히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고 82번에 1번에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 분할할 때 분할을 원치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그냥 공유로 남기는 방법도 이것도 공유물 분할로 허용된다. 허용되죠. 사실 그거는 기존 판례고 우리 기본서에 있는 이 판례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자, A, B, C가 공유하는데 A가 B, C를 상대로 분할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분할의 소를 제기했는데 그런데 B, C는 분할을 원치 않은데요. 자기는 그냥 공유로 남고 싶대요. 이러면 판사는 그냥 A 목만 잘라주는 판결 너만 빠지고 그죠? 나머지 사람들이 그냥 공유로 계속 유지해 나가라. 괜찮다 그죠? 맞죠? 그런데 A가 B, C를 상대로 분할의 소를 제기했는데 B, C는 공유로 남기를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은데 소는 A가 제기했다고 판사가 A 목만 잘라주는 그런 판결을 하면 안 돼요. 기억나죠 그거? 그게 새 판례입니다.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자,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공유로 남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들을 공유로 남기고 이 사람 목만 잘라주는 그런 판결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공유로 남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손을 A가 재겠다고 A 목만 잘라주는 그런 판결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뒷부분 판례, 그게 세 판례예요. 같이 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공유물의 분할은 소급표가 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문장을 협의 분할이든 재판상의 분할이든 어느 경우든 분할에 소급표는 없다. OX. 재판상의 분할이든 협의상의 분할이든 간에 이거는 소급표는 없는 거다. OX. O예요. 둘도 소급이 없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은 협의 분할은 언제 분할된다 그랬죠? 분할 등기 시잖아요. 그러면 재판상의 분할은 분할 판결 확정 시죠. 그때부터 분할되지 당초 공유가 성립되었던 그 시점으로 소급합니까? 둘도 소급은 안 하죠. 그죠? 당초 공유가 성립되었던 그 시점으로 소급 안 해요. 그죠? 이게 이제 약간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상속재산은 말입니다. 자, 아들 셋이서, 딸도 포함해서, 딸들도 불평할라. 자, 자식들이 3명이서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받은 것도 공유물 맞죠? 근데 자식들이 이제 분할에 소를 제기해서 분할받았습니다. 분할받으면, 자, 각자 분할받은 그 몫을 처음부터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걸로 처리됩니다. 이거는. 그건 소급표가 있어요. 상속재산 분할했을 때는 소급표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공유물은 소급표가 없어요. 그 다음에 3번에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고 공유물의 분할 절차는 여기에 협의 분할이든 재판상의 분할이든 언제나 공유자 전원이 다 청구해야 돼요. 이거는 언제나 이런 말 들어가도 맞는 말이에요. 4번에 공유자 간에 이미 분할에 관해서 협의가 성립했대요. 협의가 성립했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기더라도 이제는 분할에 소는 제기 못합니다. 분할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립한 합의대로 이행하라 이렇게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행의 소를 제기해야지 분할에 소는 제기 못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재판상 분할할 때 분할 방법은 현물 분할과 대금 분할이 있는데 이 중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 현물이 원칙입니다. 83번에 가벌병 3인이 자금을 공동으로 출자해서 토지를 구입하고 이걸 공유하고 있대요. 1번에 갑은 단독으로 제3자에게 이 토지가 가벌병 3인 공유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가입이 혼자 나서가지고 이거는 가벌병 공유다 라고 제3자에게 확인을 구하는 서류를 제기한다 이 말입니다. 된다 안 된다? 아까 이거 자, 제3자가 나타나서 확인은 왜 서류를 제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자꾸 지분 그리니까 그죠? 자꾸 지분 그릴 때 떠들지 말아라 라고 서류를 제기하는 게 바로 확인해서예요. 이때 C가 서류를 제기한다면 자기 지분을 확인을 구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공유관계임에 확인을 구하는 것은 안 돼요. 이러면 남의 지분까지도 이자가 확인받겠다는 거니까 이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갑은 을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 병에 동의가 있으면 분할 청구를 거절할 수가 있다. 자, 분할 청구하는데 그럼 나머지 사람들 과반수가 분할 청구에 거부한다 이 말입니다. 어때요? 자, 다시 자, 분할 청구를 하면 말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무조건 분할 협의에 응해야 돼요.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 청구에 소를 제기했다 라고 했을 때 그 소송에서 B, C가 거부하겠다. 돼요 안 돼요? 이건 야당치 안 되는 거고 무조건 소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냥. 자, 다시 분할 청구를 말로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분할 협의에 일단 응해야 됩니다. 응하고 이제 협의가 성립 안 되면 서로 다툼이 끝나지 않으면 소송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아예 거부가 안 돼요. 맞죠? 그죠?
아무튼 분할 청구하면 이쪽에서 어떤 식으로든 액션을 해야 됩니다. 뭐 아예 그냥 분할 청구를 무의미화시키는 그런 반대는 안 돼요. 분할 청구를 아예 그걸 무효화시키는 그런 반대는 안 됩니다. 무조건 응 해야 됩니다. 그러면 디테일한 부분에 이제 분할 방법에 관해서 이제 이게 다툼이 생긴다 이러면 이제 소송으로 가는 거죠. 소송 가면 무조건 소가 진행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소 진행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할 청구 이걸 형성권이라고 말합니다. 형성권. 자, 분할 청구했을 때 상대방은 분할 협의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일정한 법률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할에 소를 제기하면 그건 당연히 소송에 무조건 가는 거고, 그러면 나중에 분할 판결 내려지면 판결에 따라서 그냥 바로 분할돼 버리죠, 그죠? 그래서 형성 판결 이런 말 쓰죠, 그죠? 형성 판결. 자, 그것도 형성권이라 그래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3번에 갑은 단독으로 토지의 관리 행위, 그 다음에 보존 행위 할 수 없다. 보존 행위는 할 수 있죠. 보존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갑은 을병이 토지의 공조 공가를 1년 이상 지체했다. 이러면 상당한 가액으로, 즉 시가로 그 지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5번에 갑은 을 또는 병의 동의 얻을 수 없을 때에는 5년간 그 지분을 을병 이 외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자, 지분 팔 때는 동의 필요 없습니다. 그죠? 공유해서 지분 처분은 이거는 자유죠. 그죠? 완전 자유지 다른 공유자 동의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84번에 기억 보시면 공유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아무 사유 없이도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 청구할 때 이래서 분할 청구합니다 라고 이유를 달아야 됩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원래 다른 일반 소송은 다 왜 이 청구하는지 청구 이유를 씁니다. 근데 분할의 소는 다 필요 없어요. 그는. 그 다음에 니은에 공유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그 지분에다가 설정된 저당권은 해당 공유자가 저당 채무자이므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공유자가 취득한 분할물 위에 집중된다. 말 뜻을 이해했습니까? 무슨 말인지. 뭘 말해요, 이거? 그죠? 자, A, B가 공유하는 땅인데 A가 자기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자, 지분에도 저당권 설정된다? 설정돼요. 그 다음에 이게 분할된 겁니다. 자, 이게 분할되는데 뭐 현물 분할되었다 라고 쳐요. 현물 분할되었다 말은 A, B가 이렇게 자른 거죠. 그죠?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이때 C의 저당권은 어떻게 되는가? A가 분할받은 요 부분에 C의 저당권이 집중된다? 그 아니고 분할된 각 부분에 2분의 1 지분상에 저당권은 존속한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죠? 그죠? 이 부분에 집중 안 돼요. 분할된 각 부분에 여전히 이렇게 존속합니다. 다만 2분의 1 지분상에 그렇게 존속해요. 그 다음에 디귿에 공유자는 5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불분할 약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5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갱신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리얼에 공유물을 분할할 경우 갑과 을은 서로에 대해서 자신의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진다. 아까 나온 얘기죠? 그 다음 미음에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등기 하여야 분할된 부분에 각 단독 소유권이 생겨난다. 분할 판결이래요. 분할 판결은 확정되면 바로 분할되지. 그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85번에 1번에 합유 재산을 합의자 1인 명의로 보존하겠다. 이러면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이 두 가지를 한번 구분해 보세요. A, B, C가 공유하는 경우와 합의하는 경우인데, 그런데 공유해서 만약에 A 단독 명의로 등기했다면 어떻게 될까? 자, 합의해서 A 단독 명의로 등기했다면 어떻게 될까? 자, 이거는 위에 건 어떻게 될까요? 자, 공유해서 공유자 한 사람 명의로 그냥 등기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러면 물론 무효는 맞는데 A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죠, 그죠? 그 사람도 지분거자 맞으니까 분명히, 그죠? 하여튼 말이죠. 합의물에서 어느 한 사람 단독 명의로 만약에 보존 등기해버리면 이거는 그냥 완전 무효입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 요거는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인데 요거는 완전 무효. A의 지분 한도 내에서도 유효가 아니에요. 이거는 A의 지분 그 범위 내에서 지분 그 내에서도 유효인 게 아니에요. 자, 왜 그럴까요? 공유에서는 지분을 단독으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 못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시 공유에서는 1인 단독 명의로 등기했을 때 그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입니다. 합의는 무조건 그냥 무효예요. 완전 무효. 그 다음에 이번에 합의 후 지분을 가진 조합원이 사망했대요. 다른 특별한 약정 없다면 이거 상속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3번에 잔존 조합원이 한 명이면 그 사람을 단독 소개됩니다. 4번에 합의자는 전원 동의 없이는 합의물의 지분을 처분 못해요. 자, 지분 처분도 전원 동의 필요합니다. 5번에 합의자는 합의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 청구돼요? 분할 청구 안 되죠. 자, 분할 청구는 언제 해산했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총류입니다. 1번에 법인의 소유 형태는 단독 소유고 비법인 사단의 그 소유 형태는 총류다.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법인이면 그건 단독 소유예요. 법인 단독 소유. 자, 이번에 하나의 교회가 두 개의 교회로 분열되었다. 별도 규정 없는 한 종종 교회 그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한물간 판례인데, 자, 교회가 있습니다. A 교회입니다. 그런데 일부 교인들이 이 사람들이 탈퇴했습니다. 탈퇴해가지고 집단적으로 탈퇴했습니다.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바람에 그래서 사실상 교회가 분열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교회의 재산은 분열할 그 당시 교인들의 총유인가? 그렇게 안 봐요. 안 보고 남아있는 잔존 교인들 집단적으로 탈퇴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남아있는 잔존 교인들 그 사람들만의 총유입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탈퇴했다. 이거는 얘기할 것도 없고 이렇게 그냥 나가는 거니까 개별적으로 탈퇴했을 때도 잔존 교인들만의 총유가 돼요. 자, 교인들이 탈퇴했을 때 개별적이든 집단적이든 간에 남아있는 교인들, 그 사람들만의 총리입니다. 나간 사람들은 교회 재산에 대해서 권리가 없어요. 좀 오래전에 나온 판례인데. 3번에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나 합의처럼 구성은 각자가 할 수가 있다. 총유물은 보존행위도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그죠? 보존행위도 총회 결의가 필요해요. 4번에 총유물의 등기는 그 단체 명의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한다. 저 비법인 사단 명의로, 그죠? 그 비법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게는 지분이 인정되지 않고 분할도 안 되고, 그죠? 자, 잠깐 쉬시고요.